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맛집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SNS에는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맛집 찾기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맛집 중에 진짜를 가려내기는 참 어렵죠. 저는 진짜 맛집을 가려내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인데요. 맛이라는 것은 각자 입맛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요. 맛집 정보만큼이나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소식들만 골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듣고 판단하시죠.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날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하고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오늘은 선수단 훈련 소식과 통역 전문요원 모집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대비해가지고 특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훈련이고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훈련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대비한 특별훈련이고요. 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약 1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100여 명이 넘는 선수들 대부분이 일부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단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6일부터요. 겨울 골볼을 시작으로 해서 네. 오늘 4월 19일이면은 모든 선수단이 순차적으로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회 직전인 5월 8일까지 이 훈련은 계속됩니다. 아이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50일 정도로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은요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전업체육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의 손발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넉넉지만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특별훈련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골볼과 우리 유도 종목 같은 경우는 2016 리우올림픽 쿼터가 주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또 시점이군요. 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서 이번 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유도와 골볼은 특히 더 전략적으로 훈련에 또 참여해야 됐고 또 전략적 훈련에 따라서 이 성과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말이죠. 각국의 참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네. 최종 엔트리 접수 현황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우리 서울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참가 신청 엔트리를 낸 나라는요. 현재까지는 58개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단 전체 규모는 약 1,7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규모는 저기 따라서 그 대회가 임박기쯤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 60개국 가까이가 나오게 되고 1,000여 명이 넘는 선수 임원단까지 한 2,000여 명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규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통역 전문 요원 모집에 관한 소식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이 통역 전문 요원 신청 자격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통역 전문 요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원봉사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통역 자원봉사자. 네, 그렇습니다. 네.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영어 정도 수준이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주한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 한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드시 대회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만이 이번 자원봉사자로 통역 자원봉사자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신청하시면 좀 원활하게 이 통역 요원들과 함께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전체 규모를 대회 지원, 그다음에 경기 지원, 일반 분야 해가지고 이렇게 한 1,2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직 통역 분야가 조금은 다소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여 명 이상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SNS로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통역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면 받을 수 있는 특전, 그러나 그리고 보상이 있을까요? 예, 이번 우리 서울 대회에 통역 자원봉사자들에게는요 근무 일수 기준으로 해서 네. 약간의 교통비 정도 되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해 보험을 다 가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숙식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네. 네. 좀 다양한 또 특전들이 있으니까 자원봉사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통역 전문요원에 지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은요. 우리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네. 자원봉사자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셔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 네. 곧바로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은 신청이 됩니다. 신청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네, 아직은 저희가 모바일로는 지금 접속. 모바일은 안 되고 일단 PC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네. 후에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이 되니까 간단하니까 뭐 네네. 서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라고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를 포털에서 입력하시면은 저희 조직위원회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누구든지 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스북으로도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참여,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 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물론 안내해드리겠지만 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처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요. 저희 조직위원회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지원본부 네, 대회지원본부 02-3215에 네. 5395번으로 신청하시면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3215-5395번 서울 전화입니다. 3215-5395번으로 통역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활 영어 정도의 또 영어 실력을 가지신 분,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한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수단들이 특별훈련으로 열심히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통역 전문요원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능력이 없더라도 생활 영어 정도 하실 수 있다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 홍보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활용을 위한 IT 스마트 기기 활용 강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에 모경훈 활동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IT 스마트 기기 활용 강좌가 열린다고요? 네. 왜 이런 강좌를 열게 됐는지 알려주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기술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정보 매치에 접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보통신 매체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나 새로운 정보 획득에 인한 기회의 불균형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정보 습득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제한된 삶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의 경우 각 장애 유형별로 통신 매체의 접근 방법에 따라 필요성에 도모하는 정보통신 기기의 교육 내용의 차별화 또는 체계적인 체계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장애 유형 중에 먼저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정보 습득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가 열릴 예정인가요? 네. 올해 진행되는 강좌의 실효성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네. 2016년도에서도 욕구에 맞는 계획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의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시각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좌의 내용은 주요 내용이죠? 강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상하반기로 2강씩 4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상반기에는 아이폰 이용자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하반기에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교육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 교육을 하는 날짜는 언제고 교육 장소는 어딘지 알려주세요. 하반기 일정은 9월 중이고요. 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저희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1강은 4월 22일 수요일, 2강은 4월 29일 수요일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네. 교육 장소는 지하철 4호선의 해화역, 네. 마영이 공원 뒤편 노들 장애인 자율생활센터라는 건물의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이 예정입니다. 네, 해화역 근처에 있는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 이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모집 기간은 4월 21일까지고요. 네. 070-7525-8822로 전화 주셔서 접수를 하시거나 네.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관련 글이 있는데요. 그 청구돼 있는 신청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신 후에 거기 공지 그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70-7 7525 7525-8822 예. 네, 7525-8822 070입니다. 070-7525-8822 맞죠? 네네. 네, 7525-8822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 홈페이지가 또 있죠.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네,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네. 그 아니면 www.420pan.5r.kr 네, 420PAN이겠죠. 420pan.5 네. OR.KR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자세한 공지를 보실 수 있겠군요. 스마트 기기 이게 담당자 분은 스마트 교육 담당 박세영 활동가네요. 네네. 문의하실 분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 스마트 교육 담당 박세영 활동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기 더욱 잘 활용하시기 원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의 목용은 활동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청취하신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높여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하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밥 먹고 좀 세탁기 좀 돌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계시군요. 네네. 어떻게 점심은 무슨 메뉴로? 김치찌개 이런 거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혼자 드셨어요? 아니요, 집에 이제 후배가 한 명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게 집에 후배와 함께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신 하지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사전 정보를 보니까 운동을 하신다고요? 예.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 시각장애인 축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 네. 자, 이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방송을 듣는단 말이죠. 네네. 시각장애인 축구는 또 이 비장애인이 하는 11명이 하는 축구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축구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일단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축구가 보통 11인 11명이 하지만 저희는 5인제 축구입니다. 5인제. 네. 예, 비장애인 일반 종목 중에도 풋살이라는 종목과 아주 비슷한데요. 네. 이제 약간 특징이 있다면 이제 골키퍼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골키퍼를 보고 네. 공에서는 이제 공이 구르면 소리가 나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라인이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펜스가 라인을 대신해서 그 공이 밖에 나가지 않게끔 하는 사이드 펜스가 있고요. 예, 경기장 크기도 이제 풋살 경기장이랑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소리가 나는 공을 차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부딪혀서 다치면 어떡해?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부상이 많나요? 어떤가요, 축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특이한 룰이 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공을 공격을 하는 수비를 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수비하겠다는 거를 말로써 이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가서 가면 부딪히고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인에서 만들었는데 스페인어로 보이라는 말이 내가 간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겠다, 내가 너를 수비하겠다. 경기 중에는 보이라는 선의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끼리도 서로 패스를 주고받든지 우리 선수들끼리 뭐 위치를 한다든지 할 때 서로 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위치 확인을 하고 상대방을 수비를 하고 또 공격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피해 가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이용해서 경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를 외친다. 뭐 이렇게 저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몰래 한번 뒤에서 싹 다가가서 공 뺏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그건 반칙입니다. 그러면 보이 파울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특이한 게 풋살 룰과 농구 룰이 좀 믹스가 되어 있는데 네. 팀 파울이 4개가 되고 이러면은 또 그 페널티킥을 차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보이 파울은 파울을 4번 이상 하게 되면 이제 골키퍼와 1대1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노보이는 비신사적인 거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노보이 파울도 역시 팀 파울에 적용이 돼서 그것도 4번 불리게 되면 그렇죠. 네, 바로 페널티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팀 파울이 4개부터는 무조건 이제 페널티킥을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노보이 파울 말고도 좀 시각 축구에도 파울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파울을 많이 봅니까? 나머지는 일반 축구랑 뭐 비슷합니다. 푸싱 파울이 있고 손을 써서 민다든지 뭐 핸들링이라 그러나요? 핸드볼 파울. 네, 공이 손에 닿으면 안 되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태클이 좀 깊거나 팔이 좀 높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가장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어깨 싸움은 허용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비슷한데 이제 노보이 파울 이거 진짜 비신사적이다. 몰래 이제 뒤로 가가지고 슬쩍 공 뺏는 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반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구를 보면 거의 1초에 한 번씩 보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조금 좀 다른 게 이제 또 골키퍼가 눈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골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들어가죠. 네. 이제 골키퍼 약간 제약이 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골키퍼에. 네. 그러니까 일반 골키퍼인 경우에는 그 골키퍼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밖에서 수비할 수 있잖아요. 수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박스가 아주 작고 박스 밖을 아예 못 나가요. 나갈 수 없군요. 골 에리어 밖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뭐 그런 좀 세세한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에 뭐 등록이 안 된 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선수 출신이 아닌 자. 맞아요. 선수 출신인 자는 또 못하는. 네, 골키퍼는 그냥 일반인이어야 한다. 네, 눈이 좀 좋은. 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골이 들어갑니다. 그죠? 유튜브로 보시면 시각 축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라디오의 한계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 게. 자, 이번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까? 어떻게 참가하게 됐습니까? 제가 축구를 이제 지금 2008년도인가부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가지고 있고 여기 서울 송파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선수층이 좀 얇고 또 이제 각자의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제 축구 생활을 접게 되고 네.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각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축구는 이 하루 이틀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이 축구를 해가지고는 어떤 생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뭐 돈을 벌러 가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 노출 안 그래도 얇은데 이제 선수가 이제 사라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해서 네. 선수층이 좀 얇아가지고요. 예, 뭐 저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그래도 좋아하니까 하겠죠. 예, 좋아해서 하는데 축구는 저도 갈등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제 대회가 있고 이럴 때만 가끔 모여서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시즌에 또 정규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생활이 좀 그렇죠. 여기. 그러게요. 네. 이제 조금 그런 고민들은 모든 아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한참 준비 기간이죠? 예, 이제 곧 합니다. 훈련 네. 이제 들어가요? 네, 이제 금요일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강훈련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이번 서울에서 하는 그 IBSA 대회가 제가 뭐 원래는 내년에 리우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그 티켓이 걸려 있지 않아요. 걸려 있지 않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아시아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아시아끼리 그 쿼터를 두고 또 대회를 할 건데 그래서 합숙 기간이 되게 짧아요. 네. 한 22일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가서 체력 올리기 바쁠 것 같습니다. 체력 훈련 대부분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합숙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뭐 개인적인 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체력 훈련을 많이 그냥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그래도 뭐 이제 중요한 대회 있죠. 뭐 어떤 대회든 중요한 대회는 중요하지 않은 대회는 없는데 이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또 서울에서 열리고 안방인인 만큼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은 되는데 이번에 목표는 어떻게 좀 잡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게도요. 아시아에서 가장 저희가 먼저 시작했지만 후발 주자들한테 다 이렇게 밀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 저희들보다 좀 더 일단 그쪽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2008년도에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시각 축구가 2001년 아니면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비아시아권 그 팀, 즉 유럽 팀에게 첫 승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첫 승을 해서 비아시아권 나라에 첫 승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아시아국은 뭐 한중일 제가 아직 참가국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10개국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또 아시아를 넘어서 또 다른 지역 팀이랑도 좀 좋은 경기를 하면 좋겠고요. 또 일본이랑 중국도 저희가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중국을 넘어서 비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1승을 하는 게 또 목표일 것 같군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한 3승 예상하시는군요. 그러면 아니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저 조별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조별 리그가 있기 때문에 3승을 하게 되면 정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죠.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계속 훈련했던 구장에서 열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TV 중계도 되고 또 이제 열심히 또 해야 될 텐데 주위에서 이제 축구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라디오니만큼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었고 이제 올해 또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작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지만 네. 일본에서는 원정 응원까지 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 대회. 예, 네. 인터넷 중계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 축구 협회 그렇죠. 주최로 해서. 네. 예, 일본은 좀 정말 선진국답게 네. 이 장애인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도 저희가 또 실력이 좋고 이러면 또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조금은 더 관심이 있어 주시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래, 이 축구 선수로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축구 선수로 이런 걸 좀 바란다. 이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네. 지금 다른 장애인 지체나 장애인 쪽에서는 실업팀이 좀 생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동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운동을 하고 어떤 생계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게끔 그런 게 되는 게 저희들은 다 이렇게 좀 꿈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뜨문뜨문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운동을 포기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좀 지원이 좀 많이 좋으면 또 이 선수층도 두꺼워질 수 있고 성적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동계 스포츠 쪽에는 이제 실업팀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최광근 선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도 선수, 시각장애 유도 선수. 그분도 아마 실업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도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시각 축구에서 실업팀이 한 팀만 생기더라도 정말 돈 걱정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도 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예, 떨렸습니다. 많이 떨렸는데도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수요일 예선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4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지난주에는 개봉 영화들이 줄줄이 쏟아졌는데요. 분노의 질주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두운 밤에 스피드를 내며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해설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던 제 눈을 사로잡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국내 영화인데요. 개봉한 영화들 중 평점이 가장 높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영화냐고요? 야구 영화, 야신의 이야기, 영화 파울볼입니다. 이제까지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는 많았었지만 이렇게 호평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요.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야구 팬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와 고양 원더스를 이끌었던 수장, 야구의 신 야신 김성근 감독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각각 한 몫씩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KBO 속 야신과 고양 원더스의 이야기 광고 영상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듣고 올게요.
데도 하나도 없었고 더 이상 야구할 데가 없는 건가 이러고 이제 거의 이제 나도 야구 포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프로팀에서 2번 방출된 선수, 또 전직 대리운전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섰는데요.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네, 첫 장면, 야구장을 꽉 메운 관객들. 사람들이 손에 비닐이나 신문으로 만든 응원용 술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타석 뒤편 내야석 3층에서 바라보는 야구장의 전경입니다. 건너편에는 전광판이 보입니다.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판 번호 35번 이주연. 화면 왼쪽 위에는 자막이 나와요. 넥센 대 기아 1대3. 9회 초입니다. 노볼 노스트라이크 원아웃 상황. 기아의 관중석, 기아의 유니폼인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빨간색 모자를 쓴 팬들이 응원용 플라스틱 풍선을 두드리고요. 빨간색 반팔 야구복을 입고 있습니다. 등번호에는 14번 서건창 등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단체로 응원하는 기아팬 무리가 보입니다. 이들은 현수막과 깃발도 흔들고 있어요. 다른 경기 영상이 이어집니다. 투수의 등 뒤에서 포수를 잡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투수의 등번호 파란색 상의의 23번 삼성의 차우찬 선수입니다. 타자가 공을 맞받아칩니다. 백스크린을 넘어가네요. 어두워진 밤 시간 환하게 켜져 있는 야구장의 조명. 홈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와 손바닥을 치며 응원을 하고 있는 팀의 동료들. 역시 다른 경기의 영상이 이어집니다. 아래에는 흰색 바지, 위에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투수와 포수가 보이고요. 경기가 끝나고 포수가 투수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건물 내 한쪽 벽에 설치된 포토존으로 영상이 넘어갑니다. 포토존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과 노란색 글씨가 들어가 있네요. KBO 드래프트 2015.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감독과 2군 선수들, 기자들과 조명이 가득합니다. 실내 뒤편에 세워져 있는 각 구단의 배너가 있는데요.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등등의 글씨가 보입니다. 또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들의 밝은 얼굴이 확대되어 화면에 나오고요. 실내 맨 앞쪽 무대 위 좌석에는 드래프트 용지에 희망 선수를 적고 있는 감독과 코치진이 보입니다. 객석에 앉아 진행자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선수와 기자 및 사람들. 한쪽 벽면에는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습니다. 영상 가운데에 노란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화려한 프로의 세계. 배경은 검정색으로 변하고요. 가운데에 흰 글씨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낙오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연습실 복도에 앉아 선수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흰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선수의 옷 가운데에 WONDERS, 원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었고, 다음 인터뷰자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집니다. 검정색 반팔 유니폼 가운데 역시 원더스가 써 있습니다. 더 이상 야구할 데가 없는 건가? 이제 나도 야구를 포기해야겠다 싶었는데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원더스의 흰색 원정 유니폼 선수였고요. 배경화면이 어둡게 변합니다. 가운데에 흰색 자막이 나옵니다. 패자 부활전의 기회. 2011년 스포츠 뉴스의 영상이 이어집니다. 화면 오른쪽에 스튜디오 안에 있는 캐스터가 나오고요.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나옵니다. 외인 구단이 떴다. 캐스터 전달 내용을 들어보면요. 프로팀에서 2번 방출된 선수, 또 전직 대리운전 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섰는데요. 이어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대형 건물 내의 복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 중인 70살의 김성근 감독이 나오고요. 김 감독은 짙은 네이비색 양복, 안에는 흰색 셔츠를 입었고 네이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머리 길이는 1cm도 안 되게 짧게 밀었네요.
노장이지만 180cm가 다 되는 훤칠하게 큰 키와 떡 벌어진 어깨가 눈에 띕니다. 실내입니다. KBO 위원진과 김성근 감독을 촬영하거나 사진 찍고 있는 기자들이 보이고요. 스포츠 기자가 리포팅을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야구공과 유성 매직펜을 들고 팬이 다가오고요. 김성근 감독은 공에 사인을 해줍니다. 기자회견장 내부, 맨 앞줄 객석에는 김성근 감독과 함께 고양 원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의 후배 코치진들이 앉아 있습니다. 김광수 수석 코치, 박상열 투수 코치, 신경식 타격 코치, 코우노 종합 코치, 조청희 트레이닝 코치 등 뒤편 의자에는 고양 원더스의 선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KBO의 위원 한 명이 김성근 감독의 양복에 배지를 달아주네요. 무대 위로 올라선 선수들 모두 검정 모자에 흰색 바지, 검정색 티셔츠 가슴팍에는 흰색 글씨로 원더스라고 써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 너비로 각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손은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있네요. 무대 뒤편에는 검정색 배경에 흰색으로 고양 원더스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뉴 히스토리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객석 코치진에 앉은 김성근 감독도 코치들과 맞춰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코치진의 유니폼은 아래 위 흰색에 등번호는 검은색, 역시 검은색 모자입니다. 검정색 배경화면 가운데 흰 자막, 전직 택배기사에서 프로야구 다승왕 선수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도전과 희열, 포부가 느껴지는 장면들인데요. 2011년 창단된 고양 원더스, 순풍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아이들 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느꼈고 막막했다는 저 표현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싶어. 다리가 늦어. 잡아 다음에 다리가 늦어 임마. 지금 막말로 여기서 뭐 헬스 트레이너에 있던 놈이 오질 않나, 대리운전에 있던 놈들이 오지 않나, 천둥공공하다가 픽업이 안 됐다. 그럼 더 이상 양호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이곳은 고양시에 위치한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입니다. 연습 게임 중인 선수들. 유니폼은 원정 경기가 검정색 상의, 홈 경기가 흰색 상의입니다. 원정 유니폼 대 홈 유니폼 선수들로 팀이 나눠져 있고요. 우투로 안타를 치고 일루로 달리는 타자. 코치진과 대기 선수들이 앉아있는 불펜에서 김성근 감독은 턱을 괴고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파란색 잠바 차림입니다. 노장이지만 탄력 있는 피부, 주름과 검버섯이 있지만 날카로운 콧대를 지닌 얼굴, 머리 스타일은 반백발에 짧게 자른 까까머리 형태. 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고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맑은 날 검정색 감독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나선 김성근 감독. 공을 던져 배트로 쳐서 수비수를 연습시키는 펑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펑고를 받아내기 위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수비수들. 슬라이딩을 하고 엎어지고 접질러지고 공을 놓치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은 거뭇거뭇 흙 범벅 투성이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김성근 감독. 막막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게 아닌가 싶어. 야외입니다. 계속해서 펑고 훈련 중인 수비수들. 3루 쪽으로 날린 공, 몸을 날려 캐치를 시도하지만 글러브 끝에서 빠져나가는 공.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허벅지를 두드리며 선수를 교육합니다. 다리가 늦어! 잡은 다음에 다리가 늦어! 경기장 건물 내부 로비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광수 수석 코치. 막말로 헬스 트레이너였던 놈이 오질 않나, 대리운전을 했던 놈들이 오질 않나. 경기장에서 교육 중인 김성근 감독의 영상입니다. 타자인 설재훈 선수에게 빠르게 공을 쳐내는 법을 전수합니다.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듯이 빠르게 주먹을 쥐는 설재훈 선수. 또 다른 타자 안형권 선수. 망치로 던져준 공을 쳐내는 연습 중입니다. 또 다른 선수 등에 긴 빗자루를 거꾸로 꽂고 타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이 끝나고 순대국밥집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최양남 선수.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다가 프로에 픽업이 안 됐다가 그러면 더 이상 야구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다시 경기장. 목에 밧줄을 걸고 허리 부근에 매듭을 지은 밧줄의 끝에는 고무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를 끌고 달리는 선수들. 검은색 배경화면 가운데 흰색 자막. 그들에게는 감독이 아닌 스승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죠. 또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스타가 있으면 신인이 또는 한물간 스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들의 열정과 꿈이 나이로 제한된 기회로 접히질 않길 바라는데요.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스승 김성근 감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들 스스로는 벼랑 끝에 섰어요. 뒤에가 없어요. 나한테는 뒤에가 없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를 안 되게 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감독님한테 그걸 배우고 어떻게 내가 버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게. 경기장 한가운데 김성근 감독을 바라보며 둥그렇게 원을 그려선 40여 명의 선수와 코치진의 모습. 다시 실내 회의장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머리칼을 넘기며 착잡한 표정을 짓는 선수들. 선수들을 바라보며 맨 앞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김성근 감독. 너희들은 벼랑 끝에 섰어요. 뒤가 없어요. 나한테는 뒤가 없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턱을 꿰고 생각에 빠진 선수. 김성근 감독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 선수. 탈의실에 앉아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선수의 얼굴들이 클로즈업 됩니다. 화면은 검정 배경으로 바뀌고요. 가운데 흰 자막이 나옵니다.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과 또다시 경기장 연습 시간입니다. 무릎에 보호대를 끼고 포수 역할을 연습하는 선수들.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며 굽혀서 다리 안쪽으로 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펑고볼을 받아내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며 슬라이딩을 하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열심히 날아오는 볼을 받아 빠르게 패스하는 송구 연습 중입니다. 실내 연습장에서 공이 튀어나오는 기계를 상대로 타격 중인 선수도 있습니다. 야외 운동장에서 타이어를 메고 달리는 선수들, 펑고볼을 받아내기 위해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고 굴려가며 슬라이딩하는 선수. 이들 모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화면은 검정 배경으로 바뀌고요. 가운데 흰 자막. 마지막 그라운드를 뺏긴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2군 경기입니다. 투수의 공을 쳐내지 못하고 헛스윙,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선수. 또다시 펑고를 던지는 김성근 감독. 경기장에서 몸을 날려 슬라이딩을 하는 선수. 불펜에 앉아 선수들의 이름을 적고 한 명 한 명의 경기 기록과 자세를 메모하는 김성근 감독. 검정색 캡모자에 검정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군 첫 경기에서 고양 원더스가 패배 후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박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수. 고된 훈련 속에 굳거나 벗겨지는 살투성이인 선수들의 손바닥이 클로즈업됩니다. 선수들의 인터뷰. 나를 안 되게 하는 신이 있다면 끝까지 가보자. 감독님한테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1군으로 스카웃되어 나가는 선수를 끌어안아주는 동료들. 활짝 웃지만 뒤에서는 옷소매로 얼굴 가득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아침 체조 시간. 선수들은 코치의 지시에 따라 바닥을 보며 계속해서 소리를 내지릅니다. 화면은 검정 배경으로 바뀌고요. 가운데 흰 자막.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울볼.
화면이 바뀌고 선수들 앞에 서서 고양 원더스의 해체 소식을 전하는 김성근 감독. 그 사이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따라 양쪽 눈앞 꼬리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신의 콧대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만지며 눈물을 쓸어내리는 감독. 그가 선수들에게 전하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진 할 거야.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실시간 해설 듣고요.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1루로 달리는 타자, 담장을 넘기는 홈런볼, 화려한 프로의 세계. KBO 드래프트 2015 무대 위 감독과 코치진 드래프트 용지.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낙오된 더 이상 야구할 데가 없는 건가 이러고 이제 거의 이제 나도 야구 포기하겠다 싶었는데 패자 부활전의 기회. 프로팀에서 2번 방출된 선수, 또 전직 대리운전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서는데요.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전직 택배기사에서 프로야구 다승왕 선수까지.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했다는 저 표현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싶어. 다리가 늦어. 잡았 다음에 다리가 늦어 임마. 지금 막말로 여기서 뭐 헬스 트레이너에 있던 놈이 오질 않나, 대리운전에 있던 놈들이 오지 않나, 전전긍긍하다가 픽업이 안 됐다. 그럼 더 이상 야구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몸을 날려 슬라이딩하는 선수, 그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했다. 너들 스스로는 벼랑 끝에 섰어요. 뒤에가 없어요. 나한테는 뒤에가 없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펑고 치는 감독, 야구의 신. 번갈아 무릎을 디뎌가며 포수 연습을 하고 송구, 슬라이딩, 타격, 타이머 메고 뛰기까지. 마지막 그라운드를 뺏긴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신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감독님한테 그걸 배우고 어떻게 내가 버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탈의실, 선수들에게 해체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는 감독.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마지막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진 할 거야. 정말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간 선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더스 선수들이 지금 프로구단 2군의 스카웃을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야신 감독이 한화의 사령탑으로 옮겨가면서 또 많은 선수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올해 2군으로 넘어간 원더스 출신 선수들은 벌써 1군 훈련에 선발이 된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끝까지 가보려고요. 우리 모두 꼭 한 번은 되새겨 볼 만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빠르지만 즐겁게 달려온 영화가 산책.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네, 4월 15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